결혼 15년 차였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낯설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스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고 같은 침대에서도 등을 돌려 누웠었죠. 벽 같았습니다. 관계는 1년에 한두 번, 의무처럼 기계적으로 끝나고 나면 더 공허했습니다. 이게 결혼인가? 한 달 전 새 이웃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부부였습니다. 그 이웃집 남자를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중저음이었고 악수할 때 손이 따뜻했습니다. 왜 이러지? 방금 처음 만났는데 몇 번 만나면서 친해졌습니다. 그가 웃을 때마다 시선이 갔습니다. 미쳤나? 남의 남편인데 어느 토요일 밤 이웃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네 명이 함께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웃집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 사실 요즘 권태기예요. 공감했습니다. 저희도요. 15년이나 됐으니까요. 그의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있는데요. 뭔데요? 이웃집 남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파트너를 바꿔보는 거예요. 숨이 멎었습니다. 스와핑이라고 들어보셨죠? 하지만 아무끼리가 아니라 정말 믿는 부부끼리만 해보는 거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 남자와 내가 가능하다는 건가? 집에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물었습니다. 미친 소리지? 그렇긴 한데 설마 생각하는 거 아니지? 거짓말했습니다. 당연히 아니지.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웃집 그 남자 생각만 났습니다. 그의 손,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일주일 후 우리 네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웃집 남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저번에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규칙이 뭐예요? 남편이 놀라 저를 봤습니다. 그의 아내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규칙 1. 우리 네 명만의 비밀 2. 감정 넣지 않기 3.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만 만나기 4. 불편하면 즉시 중단. 읽으면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 번만 해볼까요? 제 목소리였습니다. 첫 번째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네 명이 이웃집에 모였습니다. 와인 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웃집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쪽 부인과 함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일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그의 발소리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 방의 문이 열렸고 이웃집 남자가 그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그 공간에 남았습니다. 많이 긴장되시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선 맡아본 적이 없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괜찮아요.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조금 거칠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에 닿았습니다. 숨을 멈추자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낯선 입술,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 후 우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틀었습니다. 거울을 보자 내 뺨이 붉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내가 방금 뭘 했던 거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 그 사람만 생각났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입맞춤, 그의 낮은 목소리,
그러던 중 화요일 오후 마트에서 이웃집 남자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기다려지네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번째 토요일이었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이번엔 더 천천히 더 깊이. 옷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15년 동안 죽어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 토요일.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중독됐습니다. 다섯 번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웃집 남자에게 문자를 보냈죠. 토요일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건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한 번만요, 제발. 우리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미칠 것 같았어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위로 올라가 알 수 없는 복도를 지나 객실 문을 열었습니다. 토요일이 아닌 평일 낮. 남편이 회사에 있을 시간. 그래서인지 더 짜릿했습니다. 여섯 번째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평일처럼 둘이서만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남편도 이웃집 그녀도 모르는 만남이 계속 이어졌죠.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감정 생긴 거 맞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규칙을 어겼네요. 저도 이미 오래전에 어겼어요. 돌아 누워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신한테 진심이에요. 숨이 멎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 혹시 사랑의 감정이 아닐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다시 키스를 했고 그 키스는 이전과 다른 키스였습니다. 사랑의 키스였던 거였죠. 저와는 반대로 남편은 규칙을 지켰습니다. 매주 토요일 이웃집 여자를 만나고 돌아오곤 했죠. 잘 다녀왔어? 응. 그게 다였습니다. 감정 없이, 그냥 육체적으로만.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토요일 하루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저는 이웃집 남자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어요? 규칙 어기는 건데요. 한 번만요. 시내 반대편 아무도 우릴 모르는 곳에 있는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저도 알아요. 근데 참을 수가 없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는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부족하죠. 우리는 더욱 대담해졌죠. 어느 날은 그의 차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눴죠. 여기서요? 누가 보면 어떡해요? 썬팅했어요. 그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무도 못 보니까 걱정 말아요.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뒷좌석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새벽 남편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웃집 남자가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차에 탔습니다. 남편은요? 자고 있어요. 30분만 있다 갈게요. 어느 수요일 밤 남편이 회식으로 늦는다고 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이웃집 남자한테 전화를 했죠. 우리 집으로 올래요? 당신 집에요? 남편 회식이에요. 지금 7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럼 갈게요. 1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기분이네요. 우리 집에서 이러니깐. 저도요. 근데, 그래서 더 짜릿해요.
화창한 토요일, 남편이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웃집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였죠. 2시쯤 올게. 알았어. 잘 다녀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5분 후 이웃집 남자한테 전화했습니다. 지금 올래요? 남편 나갔어요. 지금요? 네, 보고 싶어요. 알았어요. 10분 후에 갈게요. 1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빨리 들어와요. 2층으로 올라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외출한다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지갑을 놓고 가서 순간 저는 얼었고 남편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계단에 있는 이웃집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나간 지 10분도 안 됐는데. 남편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침대 옆에 놓여있던 이웃집 남자의 시계였죠. 며칠 전 평일에 만났을 때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시계를 던졌고 그 시계는 이웃집 남자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당신 저놈이랑 평일에도 만났지? 대답해. 미안해요. 이웃집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죄송합니다. 이웃집 남자가 시계를 주워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남편과 저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자주 만났어? 미안해요, 여보. 일주일에 몇 번? 기가 막힌다는 듯이 그는 허탈한 웃음만 지었습니다. 나도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지켰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넌 뭐야? 심지어 내 침대에서 그 자식이랑. 미안해. 미안하면 됐냐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왜 그랬어?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사랑해서 그랬어요. 뭐라고? 남편은 고개를 드러 날 쳐다봤습니다. 사랑? 그럼 나는? 당신도 똑같은 사람 아닌가요? 하지만 난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어. 감정 없이 단지 규칙대로 했을 뿐이라고.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넌 사랑했다고? 규칙 다 어기면서 내 집에서 그 짓거리를 하면서. 그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요? 오늘은 집에 있기 싫어.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그렇게 남편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큰 집에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이웃집 남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떡해요?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괜찮을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됐어요? 아내한테 들켰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 들켰어요. 네. 아까 우리 집에서. 몰라요. 아직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런 것 같네요. 그럼 우리 일단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 남편이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듣기 싫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남편이 귀찮은 듯 대답했습니다. 이웃집 남자랑 같이 살 거예요. 제발 이혼해 주세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 남자도 이혼해? 당연하죠. 확인은 해봤어? 뭐요? 그 남자가 정말 너랑 같이 살 거냐고. 불안했습니다. 이웃집 남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이혼하면 같이 살 거죠? 그게 왜요? 제가 이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내가 모르잖아요. 저희 있었던 일을. 그럼 말하면 되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저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때 감정이 앞섰던 거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미안해요. 근데 저는 이혼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요? 저는 당신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당신이 결정한 거잖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이웃집 남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진심이에요? 이혼 안 한다는 거? 네. 왜요? 저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혼까지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저는요? 당신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요. 깨달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혼할 생각이 없었다는 걸, 단지 나는 그의 성적인 대상이었을 뿐이라는 걸. 그럼 우리 지금까지 뭐였어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즐거웠어요. 당신과의 시간. 즐거웠다고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당신 때문에 15년 결혼 생활을 벌였는데 당신한텐 그냥 즐거운 시간이었다고요? 강요한 적 없어요. 우리 서로 원해서 한 거잖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 말이. 제가 선택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엔 진심이었어요. 그 순간엔 네, 열정적이었죠. 하지만 그게 평생은 아니잖아요.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 자리를 벅차고 나왔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집도 재산도 그와 함께했던 결혼 생활 15년도 모두 끝났습니다. 저만 모든 걸 잃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후회했습니다. 매일 매순간. 저는 왜 그랬을까요? 15년 결혼이 권태로웠다고, 자극이 필요했다고, 그래서 모든 걸 버렸습니다. 이웃집 남자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긴장감이었고 숨어서 만나는 짜릿함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달랐습니다. 매일 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늙어가는 것. 15년 동안 남편이 해줬던 것이 그 순간에는 권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았죠. 남편과의 15년. 지루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권태로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자극은 없었지만 믿음은 있었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그걸 버렸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첫 번째 토요일 밤 이웃집 남자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손을 뿌리쳤을 것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후회가 사람을 늙게 만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참았다면, 만약 토요일 하루로 만족했다면, 하지만 만약은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했습니다. 저는 자극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순간의 열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살던 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제 집이었던 곳, 이제 남의 집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권태롭던 그 시절로, 지루하던 그 일상으로, 자극 없던 그 결혼 생활로,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 삶이 됐습니다. 후회와 함께 사는 삶. 가끔 생각합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건 욕망이었습니다. 자극이라고 느꼈던 건 파괴였습니다. 행복하다고 착각했던 순간들이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권태는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극의 끝은 파멸이었습니다. 다만 알고 있습니다. 이 후회를 안고 살아갈 거라는 걸.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권태와 자극, 안정과 파괴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